네, 안녕하십니까. 스탁 수보로 보는 짧은 점심시장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이고요. 어제 8월 15일 광복절, 네, 한국은 휴장이었는데 미국은 네, 나쁘지 않았죠. 좋았습니다. 예, 그동안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싸매 법칙, 싸매로에 의하면 경기 침체를 기술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봤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고용이 실업률이 아직까지는 너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그리고 역시 이제 미국에서는 역시 소매, 판매가 중요합니다. 예, 근데 잘 나왔죠, 지난밤에. 예, 그러면서 예, 증시가 뜨겁지도 않고 좀 차갑지도 않고 딱 이렇게 좋은 것을 뭐라고요?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인공지능 예, 미국의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가 유료화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다시 한번 또 핫한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지난밤에 어제 또 우리나라 뉴스가 도배가 된 것이 워런 버핏이 화장품 관련된 얼타뷰티라고 하는 우리나라 올리브영 같은 거예요. 그쵸? 거기에 투자했다. 이런 소식에 당연히 장초반 화장품주 뜰 수밖에 없었죠. 근데 뭐 우리도 사실은 뭐 예전부터 보던 종목이 있죠. 코스메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럴 때 이제 장초반에 올라갔다가 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종목 선택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런 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미 대선 뉴스죠. 예, 요 얘기를 먼저 드리는데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가 되는 게 좀 더 우리나라 상업적인 면에서는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라는 분 자체가 너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골치가 아픕니다. 예, 이거는 정말 왔다 갔다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어쨌든 뭐 그런 건 개인적인 부분입니다만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경합지, 스윙 스테이트, 이거는 저게, 예, 뭐, 우리나라 국내 언론이 너무 편파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예, 미국 방송을 캡처한 겁니다. 예, 여기에 의하면, 물론, 여기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리 진보고 아무리 보수라고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저 메이저 방송사들은 비슷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가짜 뉴스, 찌라시 뉴스를 그러니까 흥미 위주로 타블로이드 이런 데는 진짜 자기 입맛에 따라서 이제 극단을 극자와 극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거를 제외한 공신력이 있는 그런 메이저 언론들은요 비슷비슷합니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네.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제 그 경합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미국은 재밌어요. 선거인단 때문에 아무리 표를 많이 얻어도 안 돼요.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 270석이죠. 근데 지난 주말에 이 좀 해리스로 약간 돌아섰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경합지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이 해리스로 넘어갔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며칠 사이에 또 해리스로 넘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애리조나예요. 그래서 애리조나는 사실 지난주 말에 제가 말씀드렸죠. 해리스하고 티 월즈가 이쪽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풀 영상을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다, 분위기 너무 좋았다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 유세하는 곳은 이게 바뀝니다. 그렇죠? 뭔가 여기에 진정성이 좀 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좀 솔직히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네바다는 여기는 이제 그 라스베이거스죠. 여기는 이제 라스베가스를 빼면 사실은 뭐 사막이고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런 때는 이런 곳은 이제 공화당이 좀 더 유리하죠. 근데 여기는 넘어가진 않았고 여기는 트럼프가 이제 여전히 우세한 곳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노스캐롤라이나예요. 여기는 원래는 경합지 6대 경합지 하면은 노스캐롤라이나를 뺐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바이든 때는 7% 이상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경합치가 아니다 했는데 해리스로 대선 후보가 바뀐 다음에는 여기가 역전이 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그 7% 차를 극복을 했어요. 굉장히 놀랍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지아는 제가 좀 이야기 드릴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는 동률이에요. 동률이고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에 따라서 만약에 조지아에 따라서 조지아가 만약 트럼프가 이기면은 296대 241. 그래도 해리스가 많이 앞섭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조지아가 만약 해리스로 여기까지 넘어오면 312대 226이에요. 이러면 압승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여러 가지 위험한 성향 중에서 지난번에 바이든이 승리했을 때도 인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불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회 폭력 사건도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당연히 이분들도 평범한 시민이었죠. 단지 이제 트럼프를 좋아했다는 이유 하나인데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도 뭔가 좀 확실한 압승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은 지지율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선거인단 결국엔 스윙 보트 스테이트 경합지입니다. 경합지에서 승리를 누가 가져가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경합지 여기서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엄청 재밌어요.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예전에 엘고어도 그때 부시한테 졌을 때가 이제 그랬었거든요. 득표는 많았는데 근데 경합지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해리스 이거 이제 물론 아직 이제 80여일 남았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죠. 물론 좀 아직 뭐 이렇게 좀 설레발치기는 좀 이르고요.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은 뭐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거는 14일날 발표됐죠. 14일날 발표됐는데 예상치보다 드디어 PC는 예전 일찌감치 2% 내렸는데 CPI는 이제 2.9% 요번에 처음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좀 주거비라든지 CPI에서는 주거비가 중요하죠. 렌탈. 근데 요것이 덜 잡혀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수치적으로 그죠? 3% 이내로 들어왔다는 것은 좋은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에 이제 요 전날 13일날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완화가 되면서 먼저 시장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14일은 오히려 덜 반영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려와 준 것은 좋은 거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너무나 변동성이 크고 왔다 갔다 하면 시장이 안 좋아지만 이렇게 완만한 방향성을 갖는 것은 좋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코어 CPI 근원이죠. 이것도 3.4 이렇게 어쨌든 근원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원도 차츰차츰 이렇게 잘 내려오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런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제 변동성이 큰 거 불확실성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그렇게 움직여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도 납치 않았죠. 근데 전날 2% 상승했기 때문에 이날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8월 15일 어제입니다. 지난밤에는 미국에서는 이제 소매 판매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미국의 제조업이 예전만 못해요, 사실은. 그죠? 그건 오래됐고, 미국의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은 소매 판매입니다. 근데 이게 예상치보다 좋았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너무 경기 지표가 안 좋으면은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자꾸 이제 이게 불거지기 때문에, 그보다는, 뭐, 어쨌든 크게 나쁜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좋은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물가는 안정되고 이러니까 골디락스라는 말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번 주 초부터 그래서 X 옛날 트위터죠. 거기에도 골디락스냐 이런 식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좋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속 실업 수당 건수 그쵸 이제 목요일이었으니까 이제 신규도 있고 연속도 있습니다. 저는 연속을 보죠. 근데 어쨌든 신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업 연속도 그렇고 조금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가면 사메룰에 의해서 경기 침체하냐 또 이런 얘기 나오죠.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기에는 실업률이 4% 초반대는 이거 경기 침체 얘기하기는 너무 지나치다 좀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또 그런 거를 또 뭐 맹신한다기보다도 이제 거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살짝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는 좀 감소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 그래서 이제 갑자기 뚝 떨어지다가 좀 이제 좀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죠. 좀 안정되는 모습이고요. 어제는 경기가 좀 살짝 또 좋은 걸로 나왔기 때문에 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 이상으로 그러니까 급변하는 것은 좋지 않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패드워치를 보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쳐서 그래서 시장에 충격이 좋았다. 이제 이런 흐름이었고 사실 뭐 저도 좀 비난을 했었는데 근데 예, 어쨌든 간에 뭐 지금으로 봐서는 연준이 틀리지 않았다. 사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시장에는 그만큼 왜냐하면 시장에는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연준이 뭔가 오판했어. 그러면 시장이 좀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9월에 0.25 그러니까 25bp 그쵸? 요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거예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확률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좋아요. 그렇죠?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금리를 인하한 것은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더 할 말이 없어졌죠. 막 그 해리스가 되면은 뭐 경제가 세계 공황이 온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좀 아주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 흐름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금융시장에서는 증시에서는 이렇게 완만한 변화가 좋지 급격한 변화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또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선물입니다. 현재 시각은 이제 좀 강보합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다가 엔캐리 뭐 이런 되게 막 시장이 불안함이 있었죠. 그랬다가 이게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많이 좀 조정 받았죠. 그러면서 한번 급등해주고 좀 쉬어가다. 그쵸? 아직은 여진이 남은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그쵸? 그러다가 2% 급등. 그 다음에 하루 쉬었다가 또 2%대 급등 이런 식으로 계단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디라스 그쵸? 차갑지도 더 뜨겁지도 않아요. 딱 먹기 좋은 그런 시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좀 희소식이 하나 있었죠. 물론 이제 구글 알파벳이 뭐 독과점, 요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인공지능 쪽에 제미나이죠. 요거를 이제 유료화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좀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뭐 범용으로 많이 쓰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좀 더 특별한 것을 원하신 분들은, 유료화를 해서 써라. 라는 것이고요. 저희 웨스탁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고, 근데 저희가, 이제 유사 투자 자문 업체로 이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 유튜브는 나중에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제 본업이 유사 투자 자문이고 종목 추천하는 게 일인 거죠. 그게 좀 우선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좀 더 종목을 추천받기를 원한다. 그렇죠? 매수 매도 사인을 원한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뭐 저희도 유료화가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서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 인공지능이 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다음 이제 그 뭐 엔비디아 빼고는 돈 버는 기업이 없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랬다가 지금은 구글이 먼저 유료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 돈 버는 건 엔비디아밖에 없네 했는데 그동안 그래서 이제 좀 혼자 좋았죠, 그죠? 좋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100달러에서는 좀 바닥을 좀 치고 이게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고요. 역시 나스닥에 맞춰서 그런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대 흐름이 굉장히 좋게 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뭐 그 WTI 휴일 휴장 어제 휴장이었죠. 이상이 혹시 뭐 15일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 뭐 얘기했었는데 역시나 이란의 대통령이 약간은 개혁파예요, 그죠? 그리고 온건파이고 그리고 서방과의 대화를 중시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뭐 말은 뭐 한다 안 한다. 왜냐면 거기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보복을 하는 것은 나의 권리다, 우리의 권리다. 라고 폐쇄시키는도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는 했지만, 그렇지만 속마음은 역시 이제 경제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이란에 어쨌든 이제 대외적으로 너무 그게 폐쇄적으로 이게 좋지 않다는 거죠. 특히 뭐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조금은 수면으로 잦아드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크게 변동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유가는 오로지 경제가 침체냐 아니냐 이런 거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입니다. 아시아 증시가 와 진짜 니케이 그렇죠? 오늘도 뭐 일본이 정말 여기는 왜 이런가 정말 네 급등락을 진짜 여기 일본 참 그쵸? 오늘도 2.9%대 거의 3% 가까이 반등해주고 있고 대만도 어제 뭐 엔비디아 뭐 이런 반도체가 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미국 시장이 좋으니까 일본, 대만, 한국도 좋습니다. 그리고 홍콩, 항생도 어쨌든 간에 뭐 많이 견제를 받긴 하지만 역시 중국도 미국이 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좀 목을 메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시장을 위해서도 너무 안 좋은 것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돌아가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중국 뭐 우호적으로 얘기하면은 또 안 좋아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경제적인 면에서는 중국도 너무 경기 침체면은 좋지 않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입니다. 네, 오늘도 음봉이긴 해요. 그쵸? 원래 이제 장초반에 이제 원래 갭상승 뭐 이게 하루 쉬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지금 갭으로 뛰었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좀 눌렸다가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좀 상승을 하는데 계속 음봉이라는 거, 그죠? 이런 게 이제 조금은 이제 그렇습니다만 이게 뭐 우리가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최근에 반등 흐름 좋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이 좀 안정이 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를 많이 벗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좀 더 조금 더 나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동을 봐도 그렇죠. 6천억대 현물 선물 매수입니다. 이게 오래간만이에요. 정말 이렇게 매수가 크게 들어온 거는 그러니 코스피 오늘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현물을 보니까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그니까 저기 요 14일이죠. 14일 수요일도 4천억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시장이 그죠 지표를 보니 그죠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불확실성 해소요. 이게 트럼프가 되면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실은 뭐 트럼프를 인간적으로 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시장이 좀 더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것은 이제 안 좋아한다고 했죠. 여러 가지가 좀 적합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마켓 인사이트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참고해서 보시고요. 저도 뭐 누구를 뭐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좀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6천억대 매수입니다. 현물 매수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매수 그렇습니다. 이번 주 좀 돌아섰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도 2%대 상승, 오늘 2%대요. 근데 이제 계속 올라는 가는데 음봉이죠. 그렇죠? 계속 올라는 가는데 음봉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역시 뭐 역시 외인들은 삼성전자를 버리지 않았다. 여기서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계속 좀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매수를 좀씩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최근에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좀 더 큽니다. 반도체 하면 역시 하이닉스가 좀 더 변동성이 좀 큰데 16만원대에서는 유지를 해주고요. 좀 많이 내려왔죠, 사실은. 많이 내려왔는데, 그만큼 또 변동성이 큽니다. 16만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거의 뭐 20만원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더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HBM을 관련해서, 물론 하이닉스의 실적은 좋다는 것은 부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향후 얼마나
마켓 시어를 가져가느냐, 사실 여기에 관건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분기 실적까지는 확실하게 하이닉스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3분기, 4분기 어떻게 변한지 그거는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 밸류체인에 있죠.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오늘 10%대 이상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많이 내렸어요. 그동안 35,000원대에서 지지를 해줬고 오늘 10% 이상이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그 14일날 이때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이제 마감일이었죠. 반기 보고서를 이제 공시해야 되는 날인데 네, 공시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역시 이제 작년보다 매출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많이 올랐죠. 275, 그다음에 182요. 그리고 단기순이익이요. 220억, 155억. 네. 확실히 이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예상치보다도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상치보다 좋았기 때문에 좀 급등을 해주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최근에 분위기가 엔비디아도 다시 급등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엔비디아는 역시나 실적 발표가 28일에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하여튼 다다음 주 수요일인데 그 결과 일단 봐야 되고 뭐 그전까지는 일단은 일단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제미나이도 유료화를 이제 하면서 이제 이걸로 이제 조금은 인공지능의 우려감도 조금 덜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 이제 사실 뭐 오늘 HLB도 그렇고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네, 바이오 섹터가 좋습니다. 역시 뭐 금리나 물론 뭐 지금은 네, 뭐 50bp 막 갑자기 이렇게 뭐 할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요. 한미약품 관련해서도 네, 이렇게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뭐 단타로 봐도 되고, 그리고 스윙으로 좀 더 길게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 형님이라네요, 그죠? 어쨌든 뭐 저하고 한 40세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아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버핏 형님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우리는 이런 거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뭐 도대체 어디 투자했어? 보니까 이제 화장품, 그렇죠? 얼타뷰티라고 하는 이제 올리브영 같은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우리나라 K뷰티 그리고 이제 식품도 한참 많이 떴었죠. 사실 이거는 버핏 아재님께서 형님께서 우리를 따라하는 게 아닌가 사실 어제 뉴스를 보면서 많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워런 버핏이 뭐 샀다고 하면은 막 시장이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추정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사실 뭐 화장품이 올라갈 것은 어제도 기정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문제는 그것만 보고 들어갔다는 물리죠. 그렇죠? 장 초반에 폭등해서 막 몰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심스러워서 제가 좀 약간 함구를 했었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또 최선호 종목으로 보는 종목이 있죠. 네, 오늘 말씀드릴 코스맥스. 그래서 마침 코스맥스가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많이 안 떴어요. 어떤 종목은 거의 뭐 지금 여기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워런 버핏이 화장품주에 투자했다니까 아니 한국 화장품 제조 20% 급등 아니 이게 시초가에 얼마였냐면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겁니다. 이런 거면 들어갔다는 바로 물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함구를 했었고요. 너무 몰리면은 당연히 물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일인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 화장품 제조? 네, 한국 화장품 제조 사실 그동안도 많이 올라왔어요. 화장품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뭐 아모레페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실적이 안 좋죠. 중국이 워낙 이제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도 이제 그쪽에 좀 많이
좌우되는 그런 회사들은 좋지가 못해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한국 화장품 제조업이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좀 조정을 받았지만 뭐 많이 조정은 안 받았죠. 근데 그리고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거 들어가면 당연히 물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도 되게 이거는 그냥 막 너무 뭐 이거는 막 분위기 막 뛰어가지고 막 들어갔다면 그냥 바로 물리니까 아예 항고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음봉입니다. 그렇죠? 이거 뭐 가뜩이나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뭐 거의 뭐 상한가 근처에서 시작되니까 계속 이제 던지는 거죠. 이거는 차익 실현 물량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워런 버핏이 샀다고 하니까 그거 보고서 들어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너무 많이 띄웠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특히 이런 종목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우리 코스맥스, 사실 코스맥스 이것도 우리가 처음 보는 종목 아니죠?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섹터에서도 최선호 종목들, 좋은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첫 번째 당연히 실적입니다. 그죠? 상패될 염려가 없는 종목들, 이게 첫 번째죠. 그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안 좋아합니다. 그죠? 우리 웨스타기, 제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왜? 우리는 물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단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도 설령 살짝 물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위험하지 않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선호를 하고요. 어쨌든 코스맥스가 사실 여기 12만 원 예전에도 좀 봤었어요. 살짝 눌렸다가 또 올라왔다가 한번 쫙 빠졌다 이제 많이 올랐는데 아마 이쪽에서 좀 많이 대응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맥스 좋다 말씀 많이 들었었는데 조금 애를 먹인 종목이긴 해요. 이 종목이. 일단 그렇다는 것도 일단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한번 추세를 타면 또 기가 막히게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20만 원을 찍고서 내려왔어요. 20만 원 찍고 내려왔다가 지금 12만 원에서 이제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요거는 13일 날 급락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좀 다시 여기서 이제 반등하는 듯 하다가 13일 날 급락이 나왔어요. 아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당연히 요즘 중국 쪽으로 좋은 회사가 누가 있나요, 그죠? 그 코스메스도 이 보는 이유가 미국에서의 성장입니다. 미국도 인디 브랜드죠. 여기 화장품 ODM 개발해주고 그리고 만들어주고 이런 업체예요. 그래서 코스맥스 그리고 한국콜마죠. 대표적으로 두 회사가 있는데 미국 쪽의 성장을 본 거지 이거 중국 쪽이 어차피 안 좋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해서 13일날 급락을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 발표 앞두고죠.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급락이 요게 조금 이제 너무 좀 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14일날 반등해줬습니다. 반등해줬기 때문에 오늘 좀 약간 쉬어가는 날이기도 해요. 딱 차트를 봐도 오늘 좀 쉬어갔다가 다시 좀 무상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장 초반에도 그렇게 높게 안 떴었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자리가 역시 나쁘지 않고 그리고 처음부터 봤던 저 코스메스를 봤던 뷰 그렇죠? 전망이 틀리진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 쪽의 실적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본 게 아니죠. 중국 쪽이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 쪽의 성장 최근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대부분 미국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미국인가 다시 한번 그건 제가 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인사이트를 통해서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코스메스 그래서 자리가 너무 좋은 거죠. 그죠? 조정 받을 만큼 받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왔고 12만에서 지지받고 오늘은 좀 쉬어가더라도 보면은 좋을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 역시 실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인디 브랜드가 추세고 이제 워런 버핏도 이런 인디 브랜드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올리브영 이거는 사실 이제 워런 버핏이 우리를 한국을 쫓아하지 않았나 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아모르 포시비라든지 뭐 로레알
이제 요런 이제 그 화장품 이제 예전에 전통적인 그런 회사들 좀 비싸죠. 예, 이런 데보다는 최근에 인디 브랜드가 더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관심이 있고, 예, 이런 업체들이 잘 될수록 역시 코스메스, 한콜마, 오디엠 업체는 좋을 수밖에 없고, 예, 요런 흐름이다. 역시 실적이 매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도 좋아요. 그쵸. 근데 여기 약간 미스가 나긴 했어요. 2분기 실적을 제가 이것도 책 봤는데, 요거 570억을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조금 모자랐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조정을 받았죠. 13일날. 근데 좀 과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기에는, 이게 살짝 미스난 거기 때문에. 근데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이것보다 좋았어요. 음.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조정이 좀 과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도 많이 받았고 요거는 좀 많이 과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역시 미국 쪽의 성장은 계속 진행이 된다 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오늘 좀 많이 못 가더라도 이런 것들은 좀 더 보면 나쁘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동안은 좀 약간 매도가 좀 있었어요. 그죠? 이쪽에 중국 쪽에 뭔가 실적이 좀 아쉽다. 이런 이유가 있었고, 아모르 패시픽이 이제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 급락을 한번 맞았었거든요. 근데 코스메스는 이쪽보다는 역시 미국 쪽의 인디 브랜드 이쪽의 성장이 좀 더 돋보인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과다란 겁니다. 그래서 샀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역시 기관 쪽에서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전에 당연히 문자 사인 보냈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우상향하고 이제 바이오 섹터도 흐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뭐 단타로 봐도 좋지만 또는 수익으로 봐도 좋다 말씀드렸고, 코스메스 화장품 ODM 업체고요. 그렇죠? 2분기 중국 실적 아쉽다. 이건 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미국향 실적은 꾸준하게 성장 중에 있다. 그래서 12만 원 초반대는 나쁘지 않다. 그렇죠? 단타보는 스윙으로 그래서 목표가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유튜브로 통해서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게 그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데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CD에 따라서는 좀 많아 보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적당히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 이게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아시겠지만 저희 뭐 50년 조금 넘게 살았고요. 그동안 뭐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그죠? 그래서 이 갈고 닦은 거,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주말에도 진짜 쉬지 않고 맨날 시장을 뭐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뭐 이 금액이 좀 뭐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만약에 그래도 좀 시드가 조금 많이 좀 부족해서 좀 하고는 싶은데 좀 아쉬운 분들은 이제 연락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고려를 좀 할 거고요. 어쨌든 간에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진짜 하루에 뭐 2, 3%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지고서 3%면 30만 원입니다, 하루에. 그리고 영업일수를 한 20일 치면은 20 곱하기 30이면 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만 가지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도 이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뭐 재미나이도 위로를 했지만 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그게 뭔가 저도 좀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이게 윈인, 상생할 수 있는 마인드가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연락을 주세요.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잘 해드릴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가치가 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뿐만 아니라 그 텔레그램, 요즘 텔레그램으로 좀 하고 있죠. 그래서 텔레그램 주식시장 채널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네. 네, 건강한 주식 투자 웨스탁입니다. 다들 성토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네, 늘 감사드립니다.